안녕하세요. 그레이스TV 5번째 방송입니다. 초보를 위한 재테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국채 투자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평생 절약과 저축이 습관화된 B 사모님은 보통 어머니들처럼 60평생 이상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니이십니다. 5년 전쯤에 변액보험의 목돈 거치식과 월납을 하고 계신 B 사모님을 소개받았습니다. B 사모님은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아들 친구가 변액보험이 적금보다 수익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입했는데 목돈 넣은 것도 2년이 지나도록 원금도 안 돼요. 이제 월납은 남편 몰래 붙던 거라 부담도 되고 해지하고 싶어요. 근데 해지하려고 물어보니까 원금이 안 된대. 어떡하지? 해약하고 정기예금을 다시 들자니 이자가 너무 작아서 어느 세월에 손해본 원금을 찾냐고요. 이런 고민거리들을 듣고 저는 안정적이면서 장기 투자인 브라질 국채를 추천했어요. 추천 이유는 고정이자 연 10%의 높은 이자와 이자 소득 및 환차액에 대한 비과세 세제 혜택,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연 10% 고정이자는 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다고 하는 저축은행의 연 3.05%, 정기예금의 3배 이상 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10%대 이자는 다시는 오지 않겠죠. 두 번째 이유는 탁월한 세제 혜택입니다. 브라질 국채 이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데다가 환차익을 보더라도 세금이 없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도 안 되고요. 또한 비과세 한도도 없고요. 하지만 비사모님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고 듣자니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위험이라면 원금 떼일 걱정이시겠죠?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브라질 정부의 지급불능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불능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채만큼 지급불능 확률이 낮은 것은 없습니다. 브라질의 국채 또한 브라질 국가가 보증합니다. 국채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지급불능이었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GDP 9위의 자원보급입니다. 혹여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브라질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밀린 이자의 원금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율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하는 환율 변동 때문에 원금 손실이 걱정되시죠? 낮은 환율에 투자하면 환차익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높은 환율에 투자하면 환차손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채소 단위로 시점을 나눠서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시는 방법인데요. 즉, 분할 매수 하시는 거죠. 분할 매수. 다시 말해서 돈의 여유가 있더라도 돈을 쪼개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도 비록 장기 투자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채를 분할 매수하는 구체적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되도록 소액으로 출발해라. 브라질 국채의 경우 최소 단위인 5만 헤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면 더욱더 소액 투자부터 투자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자가 나오는 전달, 즉 6월달과 12월에 투자 시작을 추천하고요. 그 이유는 6개월을 다 안 채워도 고정된 이자 5%가 지급 날짜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7월달, 1월달 두 번의 이자를 받아보시고 다음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의 두 번째 방법은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투자하는 이유는 6개월마다 연 2회 이자를 받아보시면서 과연 약속한 대로 연 고정이자 10%가 환율 변동이 있어도 투자 원금 대비 연 수익률이 10%가 잘 지켜지는지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 때문에 환율 급락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손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려면 도리어 환율이 떨어진 이 상황이 매수 타이밍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환율 급락 시에는 추가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2018년 9월은 헤아라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대폭락한 빅 이벤트로 이때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야 될 시기였죠. 왜냐고요? 다시 환율이 최근 1년의 평균치로 회복된다면 원금 자체만으로도 한 차익이 커서 이자 소득은 고정이자에 한 차익은 보너스로 갖고 가는 셈이죠. 반면에 기존에 투자한 원금은 환율 급락으로 당장은 원금의 평가액이 손해지만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누적 이자를 따져봤을 때 기간 대비 연 10% 내외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브라질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브라질 국채를 환매할지 유지할지를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다시 B 사모님의 경우로 돌아가 볼게요. 기존의 변액보험으로 원금 손실을 보았던 B 사모님은 원금 회복의 대안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B 사모님은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지키셨어요. B 사모님의 브라질 국채의 투자는 2015년, 2016년에 각각 5만 헤어씩 1년 단위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8년 초까지 브라질 증시가 호황이었다가 봄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을 시작으로 브라질 증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은 폭락이 지속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번 환율 급락 이벤트일 때 B 사모님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위험 분산 차원에서 15만 헤아를 3번에 나눠서 투자하셨어요. B 사모님의 2015년과 2016년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결과 어땠을까요? 과연 분산 투자 전략이 성공적이었을까요? 결과는요. 브라질 국채의 누적 이자 소득이 저축은행의 3.05%, 정기예금 이자의 4배 이상입니다. 또한 올 2018년 환율 급락 이벤트일 때 투자된 추가 분할 매수 전략은 2019년 1월에 들어올 5% 이자에 추가로 한 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일에 환율 변동의 위험 때문에 브라질 국채 투자가 망설여지신다면 분할 매수 적극 추천합니다. 브라질 국채는 농사로 친다면 이모작 농사입니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땅에 벼농사를 짓고 벼농사의 추수가 끝나면 하우스로 수박 농사를 짓는 거죠. 알토란 이모작 농사인 셈인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브라질 국채를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의 최소 단위로 시작한다. 두 번째,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세 번째,
환율이 큰 폭으로 급락 시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추가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본다. 이상으로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5번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